그러면 이 페이지에서는 단면 2차 모멘트가 어디서 유래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차원 쪽으로 그려서 이러한 보 또는 빔이 있다고 합시다. 제가 이거를 이제 이 방향으로 볼 거예요. 이 방향으로 딱 보면 이렇게 딱 보일 거예요.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겠죠. 누르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가 휘겠죠. 자, 그러면 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게 압축이고 이게 인장이죠. 그죠? 늘어나죠. 이 물체는 이렇게 휘게 만들면 이 물체 내부에 있는 분자들은 압축이 될까요? 인장이 될까요? 늘어날까요? 자, 정답은 만약에 이걸 중심점으로 본다면 정답은 이 윗부분은 압축이 되고 이 아랫부분은 늘어난다. 인장이 된다는 거죠. 늘어나고 이거는 압축이 된다. 그 그림으로 보자면 이 밑에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네모 반듯하게 생긴 그런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휘었을 때 이 위쪽은 지금 압축되고 있죠. 압축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은 이렇게 인장 변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가 휠 때는 한 축을 기준으로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이 각각 나타나는 구간으로 반드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보가 있고 이렇게 늘렸을 때 이 위에 늘어나는 정도를 측정해주는 스트레인 게이지 같은 걸 붙이면요, 이거는 그 값이 변형 값이 줄어들고 이것은 늘어나는 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균열 같은 경우에는 압축했을 때 늘어나기보다 압축했을 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인장했을 때 발생하잖아요. 늘어날 때. 그래서 균열은 이 밑에 어느 위치에서 생기지 위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물체를 휠 때 이 균열은 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진행된다. 뭐 이런 식의 설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자, 가운데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 축에는 변형이 없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압축 변형이 시작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인장 변형이 지금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변형량은, 그러니까 얼마나 더 쭈그러드냐, 그거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커진다는 거죠. 중간점에서는 아무 변형이 없고 위로 올라가면서 더 커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냐, 이 그림에서는 올라가는 거랑 늘어나는 거랑 비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만큼 올라갔을 때 이 그 압축이 B만큼 됐으면 2A만큼 올라가면 2B만큼 압축되는 그런 선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물체가 휘었을 때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휜다는 거죠. 실제로 찌그러진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될지 뭐 이렇게 뭐 그리기 좀 힘든데 뭐 이렇게 깨끗하게 선형적으로 될지 아니면 선형이 아니게 될지 그거는 물체마다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계산을 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한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 이러한 가정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Y축이니까 늘어난 변형률은 이거에 따라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 어떤 비례 상수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카파라고 쓰겠습니다. 뭐 카파 또는 K, 카파도 그리스 문자인데 여기 있죠. 근데 지금 이거는 압축 변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윗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변형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간점은
y가 0이니까 앞 변형이 전혀 없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에 비례해서 y 방향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기 비례해서 변형이 선형적으로 변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적 평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물체를 휜다면 정적 평형을 위해서는 이 물체 내부에는 여기에 대응하는 모멘트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는데, 자, 모멘트를, 이 시스템의 모멘트를 한번 알아보자면, 위에 모멘트를 알아보자면, 힘의 거리를 곱한 게 모멘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변형률 밖에 알 수 없어요. 그 변형률도 뭐 어떻게 일일이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올라가면서 선형적으로 어떠한 비례식을 가지고, 비례율을 가지고 변한다, 이러한 것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형률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변형률을 알면요, 탄성 계수를 알고 있으면 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응력이 있으면 응력의 면적을 곱하면 힘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힘을 구하고자 하면 응력의, 그러니까 응력이 지금 x 방향의 응력이긴 하죠. 근데 이 x 방향의 응력은 이게 잘 안 쓰이는데 y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y가 변함에 따라서 이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다시 쓰면, 자, 이거 y의 함수라는 그 주의하시고, 여기에 미소 면적을 곱하고 적분을 하면 이게 각각의 여기 있는 모든 힘에 해당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멘트거든요. 모멘트는 힘의 거리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것뿐만 아니라 요게 힘이니까 여기에 거리, 자, 여기서 어디까지 거리는 y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이놈 전체가 주는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뭐 모든 힘을, 그 힘의 뭐 중심점, 기준점을 곱한 이게 모멘트인데, 지금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힘이 몇 개 딱 유한하게 주어지지 않고 연속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쓸 수는 없고 요렇게 썼습니다. 그죠? 요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놈을 다시 재정리하면 보기 좋게 요렇게 할 수 있어요. 요렇게. 자,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형률 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응력이 나왔지. 그런데 변형률하고 응력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걸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응력 대신. 그래서 집어넣은 게 여기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딱 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변형률이 나왔는데 우리는 변형률이 이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변형률은 마이너스 카파 곱하기 y.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 괄호 밖에 내서 재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카파랑 이 탄성계수는 제로의 성질이죠. 그죠?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상수예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적분은 이렇게만 적분을 하면 되는데, 요거를 뭐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i라고 두고 이거를 다시 쓰면 모멘트는 카파 이 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1차 단면 모멘트는 yda였거든요. 이거는 2차 단면 모멘트. 이게 바로 2차 단면 모멘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단면 모멘트는 여기서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 일정하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모멘트가 증가하죠. 자, 모멘트가 증가하면 이 물체가 휘려 그러는 것을 것에 저항하는
힘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경향이 더 커진다. 이게 작아지면, 이걸 일정하니까, 이게 작아지면 이 모멘트에 저항하는 성질이 더 낮아진다. 낮은 것에만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유래가, 2차 단면 모멘트의 유래가 이러한 유도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값, 그러니까 이 y제곱 dA, 이거란 이 놈인데, 이거는 다른 것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형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이 단면적.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단면적, 미소 단면적이 뭐 줄어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랑 단면적이 좀 다르죠. 계산에 사용되는 단면적이 조금씩 다르죠. 어찌됐건 얘는 물체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힘을 세게 주든 적게 주든 이런 게 아니고 형태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 버린다. 즉 I란 어떤 물체, 예를 들어서 빔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봉이 있으면 그 놈이 만들어질 때 이미 결정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I는 어떤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그 형태만 봐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모멘트는 뭐 이렇게 써서 요게 I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썼었죠, 아까.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요 I는 형태에 따라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형태만 보면. 그래서 이거를 M은 카파 EI, 이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 카파를, 아까 카파가 요거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y 엡실론 x EI 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자꾸 붙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압축 변형률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다시 썼어요. 아까 전에 이거를 이렇게 바꿨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바꿔낸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까 전에는 i를 어떻게 유도해내기 위한 과정이라면 지금은 이제 거기서 거슬러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놈은 다시 이거 분의 2, 왜냐하면 이거는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이잖아요. 그래서 변형률은 이거 1을 밖으로 넘기면, 옆으로 넘기면 탄성계수 분의 응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변형률을 응력으로 끄집어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서 탄성계수는 캔슬 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게 이거죠. 이게 모멘트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응력을 여기서 끄집어내면, 여기서 응력을 끄집어내면 이게 이러한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이거는 모멘트 곱하기 y지 뭐 마이라는 뜻이 아니죠. 자, 이렇게 되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i를 알고, 그러니까 i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체 형태에 따라 쉽게 계산된다 그랬죠. 그리고 모멘트를 만약에 알면, 우리가 어떤 모멘트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응력이 생기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좀 지우고 다시 할까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모멘트 값을 알죠. 그리고 i를 물체 형태를 보고 계산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y가 예를 들어서 뭐 1인 지점에 그걸 알 수 있냐, 응력이 얼마나 될까, 그거는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에 y가 1인 지점의 응력은 시그마는 마이너스, 우리가 i도 구하고 m도 구했으면 여기 y인데 여기에 1만 집어넣으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y가 커지면 커질수록 응력도 커지죠. 그래서 y가 여기서 0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물체의 표면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표면 이거를 C라고 둡시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물체의 표면까지 C. 예를 들어서 이게 봉이라면 반지름이겠죠. 그걸 C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 C인 점이 물체 껍데기까지 간 C인 점이 응력이 최대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응력이 최대인 점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Y 대신 C를 넣는다. 이 값이 응력이 최대인 지점이다.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